오늘은 신도시 상가의 투자 주의사항에 대해 첫 번째로 송도 신도시 투자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개발 계획이 상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끝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상권 답사 시간인데요. 네네. 오늘 알려주실 곳은 어디인가요?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신도시 상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위험하고 어려운 거 생각하고 또 대부분 뭐 실패한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고 선입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도시 상가에도 분명히 옥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안정화가 돼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안정화되는 시간까지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입주 4년차 상가를 통해서 요번에 이제 이 상권에서 어떻게 상가들이 변화했고 또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를 신도시 상가의 시선을 좀 가지고 볼까 합니다. 요번에 간 곳은 송도 랜드마크시티 더 809라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국제 업무 지역의 상권과 809 지역 상권을 비교해 보면서 신도시의 개발 계획이 상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이 개발 계획만 보고 투자를 했다가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걸 봐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곳은 실제로 제가 투자도 해봤고, 그리고 저희 고객분들에게도 추천도 해서 같이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이익도 봤던 지역인데, 이 809의 단지 내 상가와 그리고 미개발 지역인 국제업무지구, 앞으로 개발 계획이 굉장히 화려한 국제업무지구의 일부 입주 상가를 보고 여기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찾고 여러분들이 향후 신도시 상가를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먼저 신도시, 여기 송도 신도시의 809 지역이 어떤 곳인지, 그 다음에 국제업무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송도 개발 계획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도 809 같은 경우는 전체가 13,488세대 정도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송도에서는 109부터 809까지, 909는 뭐 이제 업무단지니까 909 물류단지 909를 빼고 109부터 809까지 봤을 때 오피스텔 제외하고 아파트 세대수로 가장 많은 세대 13,488세대가 들어갈 정도로 많은 곳이고요. 요번에 1월 19일 날 인천 1호선 예타 이제 지하철 연장선이 통과가 되면서 이 809 이내로 이제 지하철역이 확장되는 것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발 이슈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좋다고 봤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809들이 대부분 지금 한 입주 3년에서 5년 사이에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들이 이제 준공이 되면서 상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돌아봤는데 저희도 이제 투자하고 이제 주변에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일단 이 809 같은 경우는 아직도 빈 땅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가장 중심이 되는 101역 바로 앞으로 보면은 R2 블록, B1 블록, B2 블록에서 업무지구와 상업지구로 개발 계획인데 이거를 제외하고 현재 아파트들은 다 입주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들이 현재 들어온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가격들을 봤을 때, 임대료를 봤을 때 약간 항아리 같은 모습입니다. 가두리 같은 모습인데 809가 영종대 인천대교로 가는 도로로 딱 단절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니면은 109,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송도, 우리가 흔히 아는 송도 109 학원가 상권 예전에 봤던 그쪽까지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려면 차로도 한 20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 지역 내에서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각각 아파트 단지들이 들었을 때 단지 내 상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에 비해서는 여기에 지금 랜드마크 센트럴 더샵과 호반 서밋 송도라는 이 지역만 준주거 지역으로 1, 2층 상가로 상권이 좀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오늘 볼 거는 바로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의 상가와 그 다음에 이 지역 상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이제 상가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국제 업무지구 상권 2개와 그 다음에 809 상가 3개를 비교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도 1번의 센트럴 더샵과 4번의 랜드마크 프루지시티 상가를 보면은 1번 센트럴 더샵은 4년 전에 준공을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 분양가가 1층 기준으로 전용 면당 3,500에서 4,500 사이에 분양을 했었고 2층 같은 경우는 한 1,500에서 2,000 정도 사이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용 7평짜리 2억 9,900이었고 전용 13평짜리가 2억 700이었습니다. 현재 1층 같은 경우는 전용 평당 임대료가 20에서 25만 원 사이 형성되어 있고요. 제 7평짜리도 지금 현재 150만 원의 임대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랜드마크시티 프루지오는 작년에 이제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훨씬 더 비쌌어요. 일단 전용평당 7,100만 원, 그러니까 7천에서 8천만 원 사이에 1층이 형성이 됐었고 2층 같은 경우는 3,700, 그러니까 보통 한 3,000에 4,000, 3,500, 4,500 사이에 이제 분양을 했었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전용평당 임대료가 지금 현재 그 주변이 업무지구가 다 빈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원래 역세권이고 더 좋은 위치예요. 국제 업무지구가 다 들어오면은 이 개발 계획으로만 보면 업무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향후에 개발 예정인 것도 보면 되게 미래는 밝아 보이지만 현재는 가서 보면은 다 주변이 공사장이고 그다음 빈 땅이고 하다 보니까 평당 7천만 원에 분양했던 상가들이 지금 전용 평당 임대료가 10에서 15만 원. 그것도 지금 현재 공실이 되게 많은 상황인 거죠. 개발 계획도로만 보면 근데 요게 또 이제 그 개발 계획이 언제 완성될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점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좀 투자 포인트도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곳에 눈여겨볼 추천 투자 물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추천 투자 물건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국제 업무지구 상권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발이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국제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그 송도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커네러크라는 상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김연아 상가로도 유명한 그 커네러크 상권의 상가들이 있었는데 이 상가들 같은 경우 지금 어려운 이유가 앞에 국제 업무지구가 뭐 종합병원도 들어오고 외국 투자 유치도 해서 외국 기업도 들어오고 하려는 계획들은 충분했지만 그게 전혀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업무지구 쪽 상가는 지금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눈여겨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809 쪽에 완성되어 있는 상가들의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상가 입점이 돼 있는 매물들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매물들로 보면은 대략 1층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한 4에서 4.5% 사이에 매매가가 형성이 돼 있고 임대도 안정적으로 맞춰져 있고 그 랜드마크 센트럴 더샵 같은 경우는 1층 상가가 100개, 2층 상가가 뭐 한 77개 정도 상가들이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근데 전호실에서 지금 공실이 거의 없어요. 딱 2개 정도 임차인이 바뀌면서 이제 비어 있는 것들 2개 정도만 있었는데 일단 여기는 임대도 완전 안정화됐고 그 다음에 투자 금액도 지금 현재 매매가가 대략 한 6억 5천 1층, 2층이 3억 정도인데 2층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한 5% 중반대 1층 같은 경우는 4.5% 정도대 나와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원 분양가 대비해보면 약 2억에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지금 상승한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도상가에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런 매물 차라리 좀 분양가보다 올랐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전용평당가는 아까 국제업무지구 상가보다 저렴한 편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쪽이 더 나아 보였습니다. 실제 이 지역의 상가 투자, 이거는 이제 저도 직접 투자했던 상가 사례인데 전용 7평에 3억 1천짜리가 2천에 150만 원에 현재 지금 그 임대가 맞춰져 있고 대출 끼고 했을 때 수익률 10.14% 정도 나오는 매물도 확인했었고 이 상가가 현재 매매가는 한 4억 5천 정도 지금 현재 매물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이것처럼 그 향후 개발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배우 인구, 현재 13,800세대라는 배우 인구를 갖추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신도시 투자할 때는 유의 있게 보셔야 돼요. 그 지역이 개발 계획이 화려한 것보다는 상가는 여기를 배우적으로 수요를 갖춰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의 인구가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이걸 안정적으로 과연 임대가 맞춰져 있느냐를 먼저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곳의 아파트 지역 상가와 국제 업무지구 역세권 상가를 어떻게 비교해서 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사무실 있는 마곡지구도 그렇지만 개발 상가는 절대로 개발 계획에 여러분들이 그 포커스를 두시면 큰일 납니다. 개발 계획은 언제 거기가 완성이 될지 알 수도 없고 한데 상가를 보실 때는 철저하게 현 시점에서 이 배우 인구가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권에 정말 딱 갖춰질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 아파트 지역, 국제업무지역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면 아파트 지역은 일단 저렴한 분양가가 특징이었어요. 전용평당 1층 기준으로 한 4천에서 5천 사이였기 때문에 크게 거품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송도 최대 주거 세대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 R1 지역, 그 다음 B1, B2 지역이 개발이 되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설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여요. 그래서 더 많은 주거 세대가 유입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상가들이,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단지 내 상가들이 공급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주변 인구 대비 상가 공급이 적다라는 것도 큰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교통이 현재 단절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가두리처럼 상권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3,000세대가 거기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단점은 완성형 상권이다 보니까 유동인구 확장에 좀 제한이 되어 보여요. 그 다음에 R1, B1, R2, 그 다음 B1, B2 지역 상가 공급이 확대 시에는 상권의 이동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단점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는 앞으로 향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이유이다 보니까 오히려 호재로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업무지역 같은 경우는 장점은 현재 지하철 역세권 상권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으로 교통이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업무시설이 계획대로 입주 시에는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대규모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중심지역으로 만들어질 여건이 크고요. 그리고 국제업무지역 입주 시에는 유흥 및 업무 관련 고부가가치 임대 업종 유치돼서 송도 전체에서 가장 대표 상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미래적으로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단점은 국제 업무지구 완성 시점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거. 아직 어떤 것도 확정이 안 돼 있다는 게 좀 단점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 가격 자체가 좀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분양가로 이제 분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임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그 다음에 초기 높은 공실위험으로 손실위험이 좀 높다라는 게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송도 이제 지역에 상가 투자할 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요겁니다. 어느 신도시장가에 투자를 하더라도 개발 계획만 보지 마시고 어느 시점에 인구가 유입이 될지, 그 다음에 이 인구들이 유입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임대료가 나갈지 이런 걸 예측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개발 계획만 보지 마시라는 거를 꼭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